여러분은 콘텐츠를 한국어로만 업로드 하시나요? 아쉽게도 한국은 인구수가 그리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어와 영어로 동시에 영상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많은 조회수를 얻을 수 있겠죠? 어쩌면 2배, 3배, 10배까지 조회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자동화 과정을 설명하고 여러분과 함께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GPT를 이용해 쇼츠 대본을 제작할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그 제작된 쇼츠 대본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은 생략하고 그 다음으로 유튜브 영상을 트위터인 X에 실시간 게시하는 과정을 진행할 겁니다. 이 과정은 모두 한 번 만들어 두고 자동화를 돌리면 되는 과정이고 노션을 통해 자동화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콘텐츠의 이 데이터 추이를 보기 위해서 어피 파일을 통해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과정을 추가해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GPT에게 명령을 하는 과정을 진행할게요. 우리가 훌륭한 유튜브 쇼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유튜브 쇼츠 메이커라고 해서 프롬프트를 따로 작성해 놨고요. 밑에 있는 내용은 제작했던 유튜브 쇼츠 중에서 인기 있는 항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그젬플로 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기 있는 영상들 중에서 대본을 뽑아 쇼츠를 만들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수준의 대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프롬프트는 GPT의 어시스턴트로 와서 인스트럭션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혹은 메이크에서 도큐먼트에 접속해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GPT API에서 프롬프트로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어시스턴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GPT와 연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내려보시면 메시지 온 어시스턴트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어시스턴트와 연결이 가능하고요. 여기 API 키에 본인 계정 API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API 키를 복사하시면 되고요. 그대로 붙여 넣어줍니다. API가 연동되면 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시스턴트가 이렇게 스크롤해서 나옵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기 내 이렇게 만든 어시스턴트를 가져오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스레드 아이디를 적을 수 있습니다. 스레드 아이디란 우리가 이 어시스턴트와 대화를 하고 나서 그 대화 목록, 대화와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 설명이 적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스레드 아이디가 비어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스레드 아이디를 만들어서 대화를 진행할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은 스레드 아이디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쇼츠 스크립트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나중에 혹시나 자동으로 전자책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그때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겠죠. 지금은 필요 없으니 공란으로 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메시지에 유튜브 쇼츠 스크립트를 작성해 달라고 이렇게 썼고요. OK를 눌러서 결과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이 완료되었고요. 돋보기를 통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거북이의 생존 전략이라는 스크립트를 완성했는데요. 밑에 보시면 비디오 클립도 추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스크립트가 이 자연 생리에서 얻을 수 있는 삶의 교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이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이렇게 제작한 쇼츠를 번역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오픈 AI를 사용해 주시고요. 번역 모드를 사용할 때 디벨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디벨 같은 경우는 메이크와 연동될 때 한국어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디벨을 사용하지 않고 GPT를 주로 사용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GPT에서 나온 결과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맥스 토큰을 적을 수 있는데요. 좀 널널하게 적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대본을 노션에다가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크리에이터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연동하고 있는 것은 제가 워크스페이스로 사용하고 있는 아키텍트의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곳이고요. 네, 여기에서 유튜브 제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컨트롤 타워에서 쇼츠 콘텐츠 제작, 일본 콘텐츠 제작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해 줄 겁니다. 내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한번 리프레시하고 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찾고 나서 이제 이어서 유튜브 영상 제목을 선택해 줍니다. 우리는 유튜브 영상 제목의 이 리절트 첫 번째 GPT가 만든 이 텍스트를 가져와서 여기 이 괄호 친 부분만 제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스트링을 좀 다룰 줄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 텍스트엔 바이너리 펑션을 보면 이 스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플릿을 자세히 보시면요, 쓰는 방법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스플릿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스플릿 그리고 텍스트,
세퍼레이터, 마지막 옵션으로 Keep Empty String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이용해서 글자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릿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세미콜론을 통해서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나올 것은요, 이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리절트가 여기에 이제 괄호가 있으니까 이 괄호를 잘라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서 여기까지 데이터가 제목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정확히 배열로 잘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배열 첫 번째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부터 뒤에 내용이 배열 두 번째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내용을 가져와야 합니다. 네, 여기 첫 번째 제너럴 펑션으로 들어오시면 get이라는 게 있어요. get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제목과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레이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 어레이 중에 첫 번째를 고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내용 중에서 왼쪽 괄호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왼쪽 괄호를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플레이스가 있네요. 네, 리플레이스를 보시면 텍스트, 서치 스트링, 그리고 리플레이스먼트 스트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플레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호출을 하면 네, 사용 방법이 나와 있고요. 첫 번째 문자 그리고 헬로, 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헬로 월드를 입력했을 때 이 헬로 월드라는 텍스트에서 헬로라는 부분을 하이로 교체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목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와서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괄호 부분을 empty string으로 교체하라라고 하겠습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텍스트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리절트를 가져왔습니다. 리절트 내용은 데모 내용이고요. 네, 리절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어서 스플릿을 합니다. 스플릿, 리절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괄호를 기준으로 리절트를 잘라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리절트는 어떻게 되죠? 제목, 이까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기준으로 잘랐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은 날라갑니다. 첫 번째이고요. 이제 두 번째 연사는 get입니다. get,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붙여 넣은 거예요. 붙여넣고 이제 구분을 해주고 첫 번째를 가져오겠다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의 어레이가 된 겁니다. 두 개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어레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get을 통해서 첫 번째 내용을 받아옵니다. 이어서 리플레이스를 통해서 이걸 또 그대로 받아옵니다. 구분을 해주고요. 이제 여기서 왼쪽 괄호를 통해서 왼쪽 괄호를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걸로 교체하나요? empty string을 가져와서 교체합니다. empty string 그리고 괄호를 닫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목이 되고요. 동기부여 영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줄게요. 여기서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의 내용을 추가해 줍니다. 내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항목에서 어펜드어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콘텐츠를 눌러주시고요.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의 코드를 적어줍니다.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코드가 바로 여기 있죠. 그리고 패러그래프를 눌러서 텍스트를 추가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한글로 된 텍스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왼쪽 괄호를 통해서 스트링을 잘라줄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get을 통해서 두 번째 내용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용이죠. 이렇게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든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에다가 여기에서는 콘텐츠를 추가한 겁니다. 일본어 버전으로 제작해줍니다. 여기도 패러그래프 텍스트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트랜슬레이티드 JP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텍스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개행을 해주고 이 두 번째 내용에서 번역된 리절트를 그대로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스크립트가 하나 완성이 됐는데요. 진행하는 동안 스크립트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련 나무에 대한 내용이고요. 번역도 완료되었습니다. 진행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콘텐츠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목련 나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일본어로 번역된 부분도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일본어를 모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더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번역기 중에서 디벨이라는 번역기는 현존하는 번역기 중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다고 카피라이팅을 하는 만큼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마스형이나 구다사이나 이렇게 존경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깔끔하게 번역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진행할 내용은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가정하에 그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도록 트위터에 글을 발행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션의 속성을 추가해 줍니다.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셀렉터를 추가해 주고요. 두 가지 옵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미발행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가 이 제목을 쇼츠 메이커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 노션에서 발행 요청이 된 것을 캡처할 수 있도록 노션에서 서치 오브젝트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는 이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 있는 가운데 이 여기 있는 텍스트가 데이터베이스 아이디가 됩니다. 그대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리밋은 한계 필터는 트위터 발행, 이퀄 발행 요청이 들어왔을 때 트위터 발행입니다. 이어서 이 찾은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의 내용을 모두 가져와야 합니다. 여기서는 리스트 페이지 콘텐츠 저번에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리스트 페이지 콘텐츠를 가져와 줍니다. 페이지 아이디에서 이 맵을 끄시면 직접 하나씩 찾을 수 있고요. 맵을 키시면 이 페이지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페이지 아이디 이 서치 오브젝트에서 찾은 페이지 아이디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리밋은 몇 개의 줄을 가져올 건지인데 최대한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어 버전으로 작성된 전체 스크립트를 가져오게 되는 건데요. 이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우리는 GPT를 통해서 어시스턴트를 호출해 줄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중에서 제가 만든 트윗 콘텐츠 제작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트위터 메이커를 만들어서 몇 가지 예시를 주고 프롬프트를 완성해 놨습니다. 이 텍스트를 그대로 어시스턴트한테 줘서 사용해도 되고 혹은 구글 드라이브로 호출해서 이런 내용으로 트위터를 생성하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노션에서 트위터 발행을 발행 요청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보시면은 이제 데이터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패러그래프에서 텍스트 그리고 플레인 텍스트를 가져오면요. 여기서 리스트 페이지 콘텐츠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번들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테스트라고 적고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이유가 번들에서 여러 가지 텍스트들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줄이 10개, 20개면 20번 실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과정에서 계속 사용해왔던 텍스트 어그리게이터를 선택해서 하나의 텍스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어서 개행을 하고요.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이제 메시지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제 유튜브 채널을 가져와서요. 아래는 유튜브 채널의 링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션에서 우리는 이제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을 해주도록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은 여기서 우리가 썼던 이름 있죠? 이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을 그대로 가져와 줍니다. 페이지 아이디에는 우리가 이 서치 오브젝트를 해서 얻은 페이지 아이디를 넣어줍니다. 필드의 키는 우리가 트위터 발행으로 되어 있고요. 트위터 발행 그리고 밸류에는 발행 완료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위터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노션에서도 발행 완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성된 트위터는 제가 제작한 API를 통해서 트위터를 발행할 수 있고요. 혹은 트위터의 공식 API를 써서 트위터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넣으면 우리가 트위터를 발행하고 노션에서 아이템을 업데이트하는 과정까지 해서 하나의 트위터 발행기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가령 내가 이렇게 영상을 다 제작을 해놓고 유튜브 링크를 삽입한 뒤에 발행 요청을 누르면 이게 15분마다 돌아가서 이제 체크를 한 뒤 만약에 트위터 발행 항목에서 발행 요청이 접수되었으면 그대로 이제 트위터로 발행하는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거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어피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노출이 얼마나 됐는지, 조회수가 얼마나 됐는지 등을 깊게 해서 그것도 이제 콘텐츠에 담으려고 했는데요. 그것까지 하기에는 강의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통해서 제 노션을 가지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 수 있고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산성을 2배, 3배 더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온라인 비즈니스 또는 콘텐츠 제작 활동이 한층 더 효과적이고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